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내용은요, 그 단원에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롤의 정리와 표현값 정리. 이게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자, 우선 접방은 나는 5개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데, 문제가 좀 익숙해지고 나중에 수학을 너네가 좀 잘하게 되면, 첫 번째, 그냥 접선 공식 이거 하나로 그냥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헤매지 말라고 내가 5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막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니까 감안하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지. 두 점을 알거나 또는 기울기와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거나 그래서 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한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접선 공식이라고 부르죠. 접선의 방정식일 때 내가 써놓은 게 우리끼리는 이제 접선 공식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y는 f'(t) 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하면 t, ft를 지나고 기울기 f'(t인 직선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평면에서 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취하고 뭐가 안 돼. 당연한 내용이죠. 자, 참고로 y절 표현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좀 자주 나오니까 저걸 매번 식을 작성한 다음 전개해서 식 계산하지 말고 바로 ft-tf'(t) 계산을 하면 식을 한 줄 정도는 줄일 수 있으니까 내신은 이제 타임 어택이 좀 심하니까 내신도 조금 얘기할 거고요. ft는 이제 저기 뒤에 있던 거고요.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고 tf'(t가 나왔구나 이해한다면 오해오기도 편하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일단 마플 그냥 톡프로 바로 갑시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접선에서는 핵심은 무조건 접점이야. 수투에서도 마찬가지, 미적에서도 마찬가지, 기하에서도 마찬가지. 접선, 일단 접점이 핵심인데 지금 나머지 4개 상황은 접점을 모를 때의 상황이고요. 접점을 모른다? 일단 무조건 미지수를 두고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미지수로 주로 나는 t를 쓸 거고요. t, ft라고 두게 되면 내가 기울기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한 점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을 알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주어진 기울기가 되는 그 t를 찾자라고 해서 따라서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방정식을 풀면 그 실근이 접점에 x좌표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t 구해서 접선 공식, 이거는 뒤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어떤 방정식을 작성하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f't는 m, 이런 기울기 3인 접선 그러면 미분한 게 는몇? 3 해가지고 그거 풀면 접점 좌표가 나오니까 접선 공식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x제곱 위의 점이고요. 기울기가 4인 지점 찾아라. 그럼 미분하고 는 4니까 2x가 4니까 x가 몇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서 2,4를 지나고 기울기 4인 접방이구나 해서 조금씩 작성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미적분에서는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모르니까 미지수를 두고요. 접점을 구할 수 있다면 접선 공식에 대입만 하면 끝나요. 어떤 방정식을 작성하냐? 따라하세요. 평면, 순면. 평면은 순면. 저기 써놓은 게 평면 면열과 순면 면열이 같다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이고, 또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접선 공식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 그게 밖의 점 a, b를 지나야만 하니까 x, y에 a, b를 대입한 그대로 대입한 식이에요. 그럼 접방 작성한 다음에 a, b 대입해서 굳이 2번 쓰지 말고 한 번에 저거 바로 쓰면 되는 거잖아. 저거 우리끼리 줄여버립시다. 따라하세요. 접방에 대입. 접선 공식 작성하고 밖의 점을 대입했다. 줄여서 접방에 대입이라고 우리끼리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밖에서 그은 접선이 주어졌을 때는 따라하세요. 평면, 순면. 접방에 대입. 둘 중에 하나를 식을 작성하고 그 방정식을 풀면 t가 나와요. 그 t는 접점의 무슨 좌표? x좌표. t 콤마로 두기로 했으니까 저쪽 x좌표 구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평면은 순면 또는 접방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1에서 근접선은 마찬가지로 평면은 순변하든지 접방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통접선은 일반적으로는 한 점에서 접하는 게 나오고요. 두 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점에서 접하면 이제 t, ft라고 굳이 둘 필요는 없고 x좌표만 t로 두고
그러면 저 공통 접선이니까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같고 그걸 식으로 작성하면 ft는 gt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게 f't는 g't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 몇 개 처리가는? 두 개 처리가는. 만약에 접점을 몰랐다? 그럼 접점 하나 처리하고 함수 안에 들어있던 미정계수 하나까지 추가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접점 좌표 t를 알고 있다? 그럼 함수에 포함된 미정계수 몇 개를? 두 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식이 두 개니까요. 네, 그래서 딱 문제 봤을 때 미지수 개수, 식개수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접점이 두 개일 때는 따라하세요. 순변은? 형변은? 수변. 그러면 등호가 두 개죠? 그러면 결국 식 두 개만 뽑았으면 돼. 주로 이제 순간변화율이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얘는 얘 식 하나 쓰고, 얘는 얘를 쓰거나 또는 얘는 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순변은, 형변은, 수변, 여기 순간변화율, 두 점의 평균변화율, 여기 순간변화율, t, 여기 t로 넣으면 안 되겠죠? 다른 점이니까 s, gs, u, gu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래도 돼. 여기 접점을 미지수로 놔요. 그럼 나는 접선 공식하고 여기 접점 미지수를 놓고 접선 공식 한 다음에 그 두 접선이 어떤 접선이기 때문에 같은 접선 하면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하면 또 식 두 개 나오죠? 그거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 같다 하면 이게 기울기가 같다 그랬을 때랑 똑같고요. 상수항이 같다 하면 이렇게 둘 또는 이렇게 둘 플러스 되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이 중에 계산이 편한 걸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이것도 좀 설명하면 좋겠다. 어떤 함수가 주어진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함수 그래프랑 원이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접하는 상황을 함수 관점에서 다루고 원의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거거든. 자, 원 입장에서는 원 공통 접선 그린다고 치면 원과 접선이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뭐 해야 돼요? 지우야 어디에서 뭐 해야 되지? 문제하고 뭐한테 저기. 아씨 원과 영어가. 영어가 말고 원과 직선이 접하면 무지성으로 나와야 돼.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나와야죠. 원과 직선이 접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세 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선의 발 내용 네, 우리가 수선의 발 중심에서 접선의 수선의 발 직각 표시, 반지름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내가 미분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좌표도 알고 식도 아니까 미분하고 그럼 3x제곱만 남겠죠? 1대1 하면 기울기 몇인 직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평균 변화율이 몇이다? 이게 3이야.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고 아니면 이래도 돼요. 그러면 마 3분의 1이나? 그럼 길이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몇 대면? 1대 3대 루트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 1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누면 6이가 나옵니다. 아니지. 3을 나누면 이게 3분의 1에서 얘가 2니까 중심 좌표는 몇 분의 몇이겠다? 3분의 7이겠다. 이렇게 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양하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가 아니라 접방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접방 알려줄 테니까 너가 식 계산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라 하면은 우리가 미지수로 일단 둬요. 미지수를 두면 이제 미지수 하나가 일단 추가가 된 거죠. 하고 접선 공식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접선이 얘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니까 따라하세요. 1차항이 같고 1차항이 같고 상수항이 같다. 상수항이 같고 또는 뭐 따라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그럼 식 몇 개가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오는데 내가 미지수를 여기 하나밖에 안 썼잖아. 접점 둘 때 하나밖에 추가 안 했죠. 하나 더 처리 가능하니까 여기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여도 괜찮고 아니 여기 미정계수 하나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처리 가능하니까 계산 이제 싹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접선 공식 작성, 계수 비교, 그다음 생각을 하면 돼요. t, t, 접선 공식, 그래서 y는 f', x-t 플러스 xt. 랑 얘랑 무슨 비교? 계수 비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접방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따라하세요. 접점을 할 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상황이 뭐 기울기를 알든 밖에점을 알든 뭐 공통접선인 상황이든 접선의 방정식 거꾸로 알려주든 적당히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접점을 모르면 미지수로 둔다. 두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떤 등식을 작성해서 식 몇 개를 뽑아내서 미정계수 몇 개를 처리할지 등등 너네가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감소 내용 전에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가 있는데 로레 정리를 증명을 한 다음 로레 정리를 확장시켜서 평균값 정리까지 우리가 증명을 한 다음 그 평균값 정리로
원래 증가함수는 절대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증가 함수의 정의는 참고로 증가는 지점 증가는 정의하지 않아요. 구간에서의 증가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어떻게 정의하나요라고 한다면 구간 내 인의의 x1, x2 그 어떤 범위 내에 특정 x가 어떤 걸 뽑더라도 이거이면 x가 크다면 이렇게 y좌표도 항상 그다음 x좌표가 클 때 y좌표가 항상 크다면 그 구간에서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정의를 해주기로 해서 원래는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y는 x3승은 증가함수인가요? 참고로 증가라는 건 따라하세요. 구간에서 정의. 근데 구간을 안 알려주고 증가를 물어본다는 건 따라하세요. 정의형 내에서 증가한다. 네, 정의형 내에서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풀어주면 돼요. x1, x2 이미 x1에서 뽑았다 가정을 하고 x1 3승, x2 3승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거든. 이 절대부등식인 걸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넘겨서 x2 3승 마이너스 x1 3승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x2 마이너스 x1 x2 제곱 플러스 x1 x2 플러스 x1 제곱 이거랑 분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알아보면 되고요. 완전 똑같은 식이니까 얘를 알아보고 싶어요. 얘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때 얘 같은 경우 우리 수학화에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었냐면 식을 좀 더 변형을 한번 해보면 x2 플러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2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x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 그래서 얘가 이거보다 크다라는 분치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미의 x1, x2를 큰 수로 내가 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호가 확정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 이상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0이 될 때는 이제 x1이 0이고 얘가 0이니까 x2도 뭐일 때? 0이 돼. 둘 다 0이면 얘가 0이 될 수 있지만 지금 x1, x2는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x2를 더 큰 걸로 봤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여기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호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확정. 그러면 참이 부등식이 되겠죠? 얘도. 그래서 x3등은 정의형 내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x3등식 개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해. 그럼 만약에 y는 7x4승 마이너스 12x3승 플러스 6xr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는 좀 선 넘는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활용한 용도 중에 하나가 미분계수를 함수값의 차이로 함수값의 차이를 미분계수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로도 쓰이기 때문에 표현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F'이 0보다 항상 크다? 그러면 증가가 보장된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0은 성립하지 않는 거 기억이 나요? 0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반례들이 존재했었냐면 예를 들면 y는 x3승이 반례가 돼요. 기울기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아까 증명해봤지만 이거 증가함수야. 근데 f'이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기울기의 양수겠지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기울기 몇인 지점도 존재하니까 0인 지점도 존재하는데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예요. 무슨 함수인지 비밀인데 증가해요 라고 하면 접선 기울기 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가 빠져버리니까 항상 참립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례가 이렇게 기울기 0인 지점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증가한다면 F'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럼 얘까지 포함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0 이상이면 항상 증가한다의 반례는 뭐가 될 수 있을지 기억나나요? 상수함수인 구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생겼답니다. x3등 적당히 잘라가지고 상수함수 구간을 만들면 얘는 F'이 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거든? 근데 얘는 따라하세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이쪽에서 만족하지만 여기서는 X값 커지는데 Y값이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지.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의 반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따라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함수가 0보다 그 크면 구간에서 증가한다. 구간에서 증가한다. 또는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따라서 증가하면 증가하면 도함수가 0 이상. 함수가 0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여기 귀찮으니까 하나로 그냥 묶어서 저렇게 기억을 해준 너네가 생각하기 좀 편할 거야. 그래서 표현협정의 이유를 증명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되면 연습하기 좋아. 뭐 모래 정리 증명, 표현협정의 확장 이런 것도 증명하면 좀 재밌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최대 최소 그리고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을 해요. 우리가 수투 이제 도함수 활용 2라고 하죠.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결국 이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 최소는 뭔데? 하면 따라하세요. 극값 또는 양극값. 극값 또는 그럼 양극값. 최대 최소 알고 싶으면 극값을 구해야 돼. 그럼 극대 극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 증가함수의 경향이 달라질 때인 거기 때문에 증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최대값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fx가 x는 x 최대값이란 거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 등식이에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a 대입했을 때보다 큰 값은 없는 거. 다 작거나 같으면 따라하세요. fa보다 A보다 큰 값은 없다. 큰 값은 없다. 그때 우리가 이 fa를 최대값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같은 값이 있는 건 괜찮아.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A가 A, A가 B, C, Y좌표 C라고 했을 때 아니 여기가 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똑같은 게 있는데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정의를 떠올린다면 따라하세요. A일 때보다 A일 때보다 큰 값이 없다. 큰 값이 없다. 그러면 얘는 x는 a 그리고 x는 b에서 최대값 c를 갖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최대값의 정의고요. 자, 그다음에 극대 정의는 극대 극소는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럼 극소의 정의는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열린 구간 어떻게 잡든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 근데 주로 어떻게 잡냐면 좁은 구간으로 열린 구간을 잡아주면 돼요. 주로 이제 A일 때가 극대 극소인지 판단하라 그러면 A 아주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벌렸을 때 열린 구간을 보면 되고 주로 이제 A 근방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근처 가까이를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지점을 다 이 정의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극대 극소가 될 수도 있는 지점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얘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에서 최대 최소는 최대는 극대 중 가장 큰가 이렇게 말하면 될걸? 극대값 또는 양극값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양극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극대극소 후보라고 보통 얘기를 극점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첨점, 기울기 영인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었다면 모든 지점을 다 열린 구간이 존재하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후보만 딱 보면 돼요. 따라서 불연속점. 자, 불연속점 여기 몇 개 지점 내가 그려놨어요? 두 개. 양끝을 제한다면 두 개 지점 그려놨죠? 이렇게. 자, 불연속점은 극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지점을 본다면 여기를 A일 때라고 만약 얘기를 해볼까? 자, A 근처 아주 좁은 구간을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때 점. 이때 함수 값을 뭐라 불러요? 그때 값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불연속점을 보면요.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주면요. 얘보다 큰 값 있나요? 여기 개 많아요. 얘보다 작은 값 있나요? 여기 개 많아요. 그럼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니까 극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첨점도 마찬가지로 근처에서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열린 구간으로 잡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 있나요? 없죠. 그럼 얘도 무슨 점이라 말해줄 수 있겠네? 네 점. 자, 얘 봅시다. 얘보다 큰 값 있나요? 개 많네, 위에. 얘보다 작은 값 있나요? 너무 많죠? 얘는 극소점이 아니고 극대점도 아닌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첨점도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네. 첨점의 정의가 뭐죠? 첨점은요, 이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 기울기가 갑자기 바뀌는, 이렇게 꺾이는,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점이라고 말해요.
처음이라는 게 뾰족하다의 의미거든요. 뾰족점. 한자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기울기 0인 정도 여기 2개 정도 내가 그려놨는데요. 자, 얘도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서 관찰을 하면 이 구간에선 얘보다 어떤 값이 없네요. 작은 값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점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 극소점. 자, 근데 요 점 같은 경우는 좁은 열린 구간 잡아보면은 얘보다 큰 값도 많고 작은 값도 많죠?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 그래서 이 후보들은요,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의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로컬을 잡아서 열린 구간을 잡아서 관찰을 해주면 되고요. 뭐 말하려고 그러지? 뭐 하나 더 말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정의로 보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더니 야 1000점이랑 기울기 0인 점이 극점이 될 때는 좀 특징이 있더라. 뭐하다가 뭐하면? 증가하다 감소. 뭐하다 뭐하면? 감소하다 증가.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도함수의 보변화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 따라하세요. 연속인 구간. 연속 구간에서는 그렇게 봐도 되는데 불연속 지점에서 안 돼. 얘 지금 극대점이라 그랬죠? 뭐하다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다가 증가. 도함수의 부호변화로만 체크하면 얘를 빼먹게 되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과 우리가 불연속인 지점을 따로따로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극점 조사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는가를 봐줘야 되고요. 불연속 지점은 정의로 확인을 해주고요. 연속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도함수의 보변화를 쓰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고요. 위에 연속함수라고 존재를 깔아놨죠. 연속 또는 누군가는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에서는 극대라는 건 따라하세요.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의 보는 뭐에서 뭐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극소는 뭐하다 뭐하면? 감소하다가 증가. 그럼 도함수 보는 뭐에서 뭐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바뀌겠죠. 네, 괜찮냐? 자, 그래서 우리가요. 연속함수 극점조사는 도함수의 보호변화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데요. 그 관찰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빼개 함수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내가 미분을 했어요. f'x는 했는데 2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부호변화를 판단하려면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를 너네 합성할 게 아니면 그리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봤는데 야, 그럼 그냥 얘 그래프 그리지 말고 얘를 빼기 함수로 2sin x에 코사인을 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네들의 배소 관계가 얘 부호랑 관련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얘가 크고요. 얘가 작은 구간에서는 빼면 부호가 뭐겠네 무조건? 플러스. 원함수는 그러면 증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만약에 얘가 작은 값이고 뒤에 있는 코사인이 큰 상황이라면 도함수 부호는 뭐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 감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따라서 도함수의 계수가 변한다. 이거 왜 저럴까? 작은 거로 나는 소리가. 대소가 변한다 이거. 그래서 얘를 확인해라 그러면 이 사인은 우리 그릴 수 있잖아요. 코사인도 그릴 수 있잖아요.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이 사인 그려주고요. 코사인은 이제 이렇게 절반 정도 높이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다 연속함수니까요. 네, 교점일 때 기준으로 관찰하면 되겠죠. 자, 이 왼쪽에서는 사인, 코사인 누가 더 큰가요? 코사인 크죠? 그러면 얘가 큰 상황이네. 도함수의 부호는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지 뭐야? 뭐 이상한 데 표시를 했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네. 이 가운데 구간은 누가 더 커요? 사인이 더 크니까 부호가 뭐일 것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교점 기준 오른쪽. 이 구간에서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바로 땡땡땡이야 지금.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원함수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 판단을 할 때 도함수의 부호변화 판단이 힘들 때는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빼기 함수로 해석한다. 얘를 빼기 함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빼기 함수였다고 각각의 함수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로 분리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거까지 한 번에 다 해야겠네. 이거는 우리가 변곡점 개념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변곡점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다.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보자기니까요. 접선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디로 볼록한 개형이 그려지는 거였을까? 아몰. 그리고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그럼 도함수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엔 이렇게 되는 느낌이 돼서 얘는 어디로 볼록할 것이다? 위볼. 해서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이니까 따라하세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 그 지점을 우리가 따라하세요. 변곡점이라고 할 건데 일단은 위볼, 아볼 이것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도함수가 연속인데 F'A가 0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0인 건 확실해. 그러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어차피 기울기 0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표시를 했을 때 자 그때 도함수의 부호 변화 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겠죠? 얘는 뿔마 이렇게 되겠죠? 판단이 안 되는 복잡한 함수도 있어. 와 이거 판단이 안 된다. 그런 함수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이계도 함수의 부호 자 만약에 기울기가 0인데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컸대요. 그럼 모양이 위볼이야 아볼이야? 아볼이었잖아. 아볼이면서 기울기 0이었대. 무슨 점이었구나? 극소점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기울기 0인데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았대요. 그럼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위볼 아볼은 그 2차 함수의 2차항 개수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y는 ax제곱, y 프라임은 2ax, y 더블 프라임은 2a.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본다면 2차항 개수의 부호를 본다면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우면 좀 덜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도 극대 극소를 추론을 할 수 있다 까지가 너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모든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제 이것도 문제 종종 나오죠. 따라하세요. 평균값의 함수값. 얘는 따라하세요. 함수값의 평균값. 얘네들의 대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간 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2를 큰 걸로 놨을 때 얘네들의 대소가 항상 결정되어 있다면 그 위볼, 아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예를 들어 위볼인 어떤 함수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내가 함수값의 평균값 함수값 두 개를 그려줄게요. 자, 여기 x1, 여기 x2라고 한다면 여기가 fx2, 여기가 fx1 이렇게 되겠죠? 삐뚤삐뚤해서 그려주세요. 자, 따라가요. 함수값의 평균값. 함수값의 평균이 중간 지점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 중간 적당히 끊어줄게요.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2분의 하고 fx1 플러스 fx2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이니까 자, 그 다음 따라서 평균값의 함수값. 네, 여기 중간 지점이 2분의 하고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프 위에 점 여기가 이제 f가 한 다음에 2분의 x1 플러스 x2. 자, 그래서 어떤 점을 집어도 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평균 함수값이 위에 있다면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위볼합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극점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요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아니요. 연속이 있는지가 아니라 부연속이 있는지가 아니라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는지. 주로 우리가 다룰 함수들에서 불연속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건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 따라하세요. 구간분할 함수. 구간분할 됐을 때는 불연속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함수는 불연속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 지점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구간들은 연속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 구간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 함수가 미분할 줄 알면 부호 변화 체크만 하면 돼요. 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그 힘들 때 따라서 빼기 함수로 해서 그래서 두 빼기 함수의 배소 관계 변화로 이용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우리가 누구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
기울기 0인 거 찾았는데 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양수래. 그럼 위볼 아볼? 아볼 뭐였네? 극수. 이계도함수가 음수래. 그럼 어디로 불러? 위볼이니까 기울기 0이었으면 그때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전부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너네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다음 시간 아니야 오목볼로까지는 해야겠네요. 아까 말했죠? 이거 우리가 이계도함수 양수면 어디로 불러? 아볼. 음수면 어디로 불러? 위볼. 이렇게 된다.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게 변하는 지점을 무슨 점? 변곡점. 변곡점. 예.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혹시나 해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그러면 이게 F 입장에서 이계도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F는 무슨 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계도함수가 자기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점이 생겼을 것이다? 극점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추론할 수 있어. 뭐야, 도함수가 극점이야? 원함수는 변곡점 가지겠네. 이계도함수 부호 변했겠네. 로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인데 쉬기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개념을 백지 복습 한번 해볼까? 지금요? 한번 쓸까요? 쓰고 쉬었다가 문제 풀까? 어제 내가 이거 허브를 안 가져와서 어제는 PDF 이거 프로젝터를 못 썼거든. 칠판을 다 쓰면서 해가지고 개념 설명하니까 50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프로젝터 있으니까 빠르네. 자, 잠도 깰 겸 한번 보면서 써보자. 선택지를 줄게. 아니요? 1번 개념 내가 쭉 다 방금 한 거 쭉 써줄 테니까 백지에다가 써보기. 1번 2번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증명. 1번. 1번. 근데 원래 그런 거 알아? 그럼 2번 하고 싶겠어요. 아니 싫어하는 걸 해야 많이 늘기는 해. 2번. 1번이에요. 1번이 싫어? 아니 2번이 너무 좋고 1번이 싫어요. 1번이 싫어? 네. 우리 지우가 2번이 좋다면 어떻게 하냐? 증명 나중에 할래? 오늘 개념 복습만 할까? 오늘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마트 수준 문제에서는 뭐 이런 증명 안 해도 괜찮아요. 개념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나 킬러식이나 이런 걸 하려면 킬러급 문제는 증명의 일부분을 따와서 문제를 만드니까 아이디어를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첫 번째가 접선 방정. 일단 다 듣고, 얘들아 듣고 그 다음에 A4용지 줄 테니까 거기다가 써보자. 우리가 뭐 배울게 처음에? 변곡점. 아니요. 처음에 접방 배웠어요. 접방은 내가 몇 가지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요? 5가지. 그래서 1번이 이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었죠. 뭐를 할 때? 접점하면 바로 무슨 공식? 접선 공식이라고 우리끼리 부릅시다. 무슨 공식? 접선 공식. 그래서 지우야, 접점이 t, ft라고 할게요. 그러세요. 접선 공식? y는부터 나와야죠. 좋아요. F 프라임 T. 네. 바로 X 마이너스. 바로 안 불렀대. 플러스요. 우리끼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나머지는 접점을 모를 때의 상황 드린 거고요. 따라하세요.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를 문제에서 뭐 3, 뭐 5 이렇게 m이라고 합시다. 기울기 m. 자, 그럼 세준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접점을 잡아요. 접점을 미지수로 뭐라고 넣을까? T, F t, ft로 넣고 그 다음 F 프라임 T는 M. 그걸 풀면 뭐가 나와요? 네? 네? f 프라임 t는 m 하면 등식. 그 중에서도 방정식. 예. 그거 풀면 방정식 실근이 2개요? 1개요? 3개일 수도 몰라요. 따라하세요. 접점의 x좌표. 네가 t로 둔 게 초점했지. 그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요, f 프라임 t를 m으로 두고 방정식을 풀면 누가 나온다고요? 접점의 x좌표. 그럼 접점 y좌표에서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야. 접점을 알았다 해서 1번 접선 공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받겠죠? A, B. 민준아, 받게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분배를 준비하는. 또는
뭐였죠? 접선 공식. 접선 공식에 바뀌점 대입 줄여서 따라하세요. 적방의 대입. 적방의 대입. 네, 민준아 식으로 불러줄래요? 그 접점을 t, ft로 하면은 네, t-a분의 네, ft-b는 f'-t 네. y랑 그리고 b는 f'-t a-t 플러스 f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이제 넘겨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네, 어쨌든 누구를 하든 계산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딱 구했을 때 기울기가 바로 한눈에 딱 보임. 얘의 장점, 얘는 지금 이 밖의 점과 위의 점, 접점이 x좌표가 똑같을 때는 부모가 0에서 못 구해요. 위의 점일 때도 못 구해요. 얘는 상관이 없어. 얘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접선은요. 접점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이걸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할까? 그 접점의 기울기가 같을 때 네? 접점이 한 개일 때 네? 그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미지수를 t로 놓고 두고 그때 기울기가 지영 지연이가 빼먹은 게 있죠? 왜 빼먹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공통접선에서 접점이 한 개인 공통접선 어떻게 다르죠? 그 대입한 게 같은 거. 이분한 게. 그렇죠. 따라서 함수값이 같고 함수값이 미분계수가 같다. 미분계수가 지연아 뭐라고요? 분수값이 같고 네. 미분계수가 같고 네, 그 10으로 불러줄래요? ft, 네. gt, 이거 하나 풀어주고요. 또 f 프라임, 그럼 f 프라임 t는 g 프라임 네, 이렇게 해서 지연아 미지수 몇 개 처리가 돼? 두 개. 2개 처리가 돼. 지영아 2개도 어떻게 해요? 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미분한 거에서 네? 미분한 거 같다. 미분한 거가 같다는 도함수가 같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점 두 개일 때. 혹시 선생님 그 용어를 모르시는 건가요? 네? 미분한 거가 같다는 안 돼요. 내가 이름을 개 많이 알려줬는데 너무 많이.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에 극한 평균변화율 극한 미분계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순간변화율 f 프라임 a f'-a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걸 미분한 거라고 하면 좀 서운합니다. 네. 뭐라고 말할까요? 네? 어떻게요? 앞으로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아니 근데 본드 아는데 네, 말로 하기. 말로 하면서 이제 들어놓을게요. 네네, 들어놓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너 해줘야 돼. 나 모르겠어. 나 너 잘 준 거 같아. 나안 들었어. 야, 이거 개념 복습 안 했어. 큰일 날 뻔했다. 얘들 중간중간에 지금 비어있는 거야. 이때 채워야겠네. 지금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할 건데? 패스? 유정이 이거 패스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준수 어떻게 해? 패스? 좋네요. 개념 복습하기 잘했다. 야, 진아 진원아 어떻게 해? 살려줘. 순변은 평변은 순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fx의 순간 변화율이랑 fx의 한 접점은 t, 적점 t, ft 그리고 그다음에 gx의 접점은 s, gs라고 s, gs라고 두었을 때 f 프라임 t랑 그다음에 t, ft랑 s, gs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gs에서의 x좌표가 s일 때 순간 변화율. g 프라임 s가 s가 어떻다? 같다. 맞아요. 그 순변 따라 순변은 순변은 평변은 순변. 순변.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접점, 점 이렇게 두 개 잡았죠? 그러면 접선 공식 그냥 따로따로 작성해. 그런 다음 둘이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 한다.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1차항 개수 비교, 3차항 개수 비교 두 개씩 나오는 거죠? 안 해. 네, 머릿속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게요. F'는
t만 s분의 s-t로 쓸게요. s-t분의 gs-ft 이게 진원이가 말한 t,ft부터 s,gs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거죠. g' s 이걸 풀던지 아니면 각각을 접점을 두고 각각 접선 공식 작성하고 계수 비교 이게 좀 더 계산이 축약된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네, 이걸 쓰는 게 낫고요. 자 마지막 내용 이제 적방을 알려준 다음에 이정계에서 결정하세요 이거예요. 적방을 알 때 그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 피하네. 어떻게 해? 거꾸로? 뭘 거꾸로 해요? 뭘 거꾸로 하죠? 뭐였죠? 뭐였을까요? 패스? 세나 그냥 함수 미분 개수와 어? 접선의 기호를 갖다 해서 네? 접점의 x좌표를 구하고 네?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미지수가 막 많아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패스. 패스해요. 그러면 잠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볼게요. 유정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에? 패스? 패스? 아니 안 준서. 봤어. 준서야. 저안 잤는데. 패스했던 친구. 패스했던 친구. 저번 알려주기 싫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버리면요. 네? 그럴까요? 미분계수랑 적방이라니까 그 기울기를 갖다 하고 접점의 x좌표 구하고 그 x좌표 그 값을 그 원래 함수에 대입하거나 적방에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둘 다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그게 안 구해져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너네가 생각하면 좋냐면 따라하세요. 접선 공식 작성, 계수 비교. 그 예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울기 같다 해가지고 구하면은 그게 안 나와. 안 풀려 식이. 그래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4점짜리 문제들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접선 공식을 작성해요. 그 다음에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오니까 두 식의 연립방 정식을 잘 풀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변은 편변은 순변은 되지만 따라하세요. 접선 공식 두 개 작성, 접선 공식 두개 작성, 계수 비교. 계수 비교. 얘도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고. 네, 그 교과서 쪽에 풀이고. 네, 그래서 요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아까 저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롤의 정리하지 않을게요. 표현의 정리만 합시다. 자, 표현값 정리가 뭔가라고 한다면 얘는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 평변은 순변. 존재한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평변은 순변은 존재한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걔가 구간 그중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장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표현값 정리인 거예요. 근데 왜 미가는 닫힌 구간이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왜 닫힌 구간이고 왜 여기는 열린 구간인가? 패스? 왜냐면요, 이게 증명을 한다 했잖아. 아, 열린 구간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증명이 안 돼. 그럼 증명하려고 했더니 저 양끝이 연속이 보장되어 있어야 이게 증명이 가능하겠는걸 해서 연속을 조사할 때 우리가 닫힌 구간 연속을 굳이 정의를 한 건데 미분 가능성은 굳이 양끝이 미분 가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증명을 할 때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안 했고요. 자, 좌미는 오미이기 때문에 좌우중 하나가 없으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그냥 있으면 가능 이라고 했어도 돼. 그리고 정의했어도 돼. 필요하다면. 근데 굳이 안 필요해서 정의를 안 했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보장해줄 수 있는 건 따라하세요. 구간 양끝의 평균 변화율. 어떤 지점을 잡아서든 우리가 어떤 양끝의 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 사이 열린 구간에 기울기가 똑같은 순변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는 F'C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따라하세요. 모든 평변은 모든 평변은 값이 같은 순변이 존재. 값이 같은 순변이 존재. 모든 평균 변화들이 다 자기 짝꿍이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모든 순변에 자기 짝꿍인 평변이 있냐?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시가 y는 x 상승인데요. 자, 얘는 내가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두 점 잡아서 변경 하면은 그 사이에 열린 구간에 얘랑 똑같은 무슨 변화를 존재하겠네요? 분명 뭐 있겠지. 하나 있어 보이죠? 또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평면이랑 똑같은 순변이 몇 개나 있어 보이네? 두 개. 순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순간 변화율이 평면을 갖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게 되게 특별한 점 있죠? 기울 0이죠. 0,0. 자, 여기 이 순간 변화율은요. 내가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기울기 0인 평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평변은 짝꿍이 순변이 존재하지만 모든 순변이 자기 짝꿍이 평변을 갖지는 않아요. 자,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로 따라서 기울기의 존재성. 이런 기울기, 뭐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냐? 존재성을 물어볼 때 우리가 평균값 정의로 있다고 보장해 줄 수가 있게 되고 또 언제 쓰게 되냐면 따라서 함수값을 기울기로 또는 따라서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문제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외워야 우리가 외우기 좀 편하잖아요.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간은 그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 보장해 줄 수 있다인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평균 변화율들은 짝꿍 순간 변화율이 사이 열린 구간에 항상 존재한다. 의 의미예요. 바깥쪽은 보지 않고요. 그 사이 열린 구간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효율값 정의 다음 이제 얘를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증가의 정의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증가는 지점 증가 없다 그랬죠? 어떤 구간에서 증가를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를 묻는다면 왜 여기 했지? 이거이면 항상 뭐가 성립한다면? fx1과 fx2 중 누가 항상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면 이게 항상 참의 명제라면 그럼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로 정의했고 감소는 부동으로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감소 함수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 판단은 너무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부호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그래서 f'x가 0보다 항상 크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f는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f가 항상 증가한다면 얘 도함수 값들은 항상 어떨 것이다? 그거보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차이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증가함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할 차례죠? 이게 최대치가 그때였어? 맞긴 해요. 완전 아니긴 하네. 그럼 최대의 정의로 갈까요? 그 중간에 그 휘황처럼 그래프. 그 정의 이용하는 거? 잡시다. 최대 정의. 우리가 fx, x에 뭘 대입해도 fa보다 어떻다면 작거나 같다. 큰 값이 없다. 큰 값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값 뭐를 갖는다?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는다고 표현해주면 되고 그걸 문제에서 한글로 fx가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이런 거 이제 주로 어디서 이 중요하게 쓰이냐면 우리 이런 거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적분 a부터 x까지 fdt 우리가 정적분을 포함한 절대 부등식이 나왔다? 이거는 증가감수 최대치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를 스몰 f한 부정적분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니?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가 0 이상 이렇게 되니까 얘만 이용시키면 라지 fx 항상 커나 같다 라지 f
따라서 x의 뭘 대입해도 X의 뭘 대입해도 다시 fa보다 다시 FA 작은 값이 없다. 작은 값이 얘가 무슨 값인 거야? 최소값.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키로입니다. 수투에서도 자주 나오고 비교분수도 나와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의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인데요. 우리 정의 말고 그냥 극점 판단을 이렇게 씁시다. 극점을 판단하라. 그런 다음에 일단 뭐인지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연속 지점이 연속인지부터.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는 지부터 확인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불연속 지점이 있대요. 그럼 지점이라고 정확히 쓸까요? 불연속인 지점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죠? 직접 뭐로 확인해요? 정의로 확인이 돼요. 따라서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 존재. 존재성을 확인을 하면 그게 정의를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열린 구간 존재 확인. 자, 만약에 연속인 구간들은 그러면 따로 봐주면 되겠죠? 연속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보함수의 구원이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고 수투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킬러급 문제에서는 이게 막혀요.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빼기 함수로 해석한다. F'은 이제 G-H 이렇게 쓸까요? 두 개의 함수의 차로 해석을 해준 다음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G와 H의 무슨 관계? 대소관계. 얘의 대소관계가 얘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 배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을까? 아볼리고. F 프라임이 0이고 그리고 F 더블 콤마로 씁시다. F 더블 프라임이 양수 이런 거 어디로 불러? 아볼인데 기 0 하면은 무슨 점이었겠네? 극소점. 신중하게 말하세요. 지효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야? F'이 0이고 더블 프라임이 정거장할 때 그때 점점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볼, 비볼 이건 아까 얘기해서 따로 안 쓸게요. 이 정도 너네가 알고 있으면 오늘 하는 숙제들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요 거리는 P, 여기 정점 Q, PQ의 거리의 최소 구해라. 이런 거 기억나요? 스트레스 했었죠?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T콤마 FD 잡아요. 일단 잡고 근데 이게 뭘 구하라는 거죠? PQ 거리 최소. PQ 거리요? 너무 쉬운데요?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 스스로 맘 편하지 마. 뭔가 이걸 이따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거 지금 시간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수투에서 고정된 두 점 그리고 그래프 위에 점 P 이렇게 놓고 요 넓이의 최대가 될 때를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지원아 기억나? 땡땡땡땡. 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 땡땡땡땡이라는 거야. 뭘까? 어떻게 그걸 네 글자로 줄일까 내가? 방금 네가 말한 거 있었는데. 따라하세요. 평행접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같다라는 법선이 법선이 해진할 때 밖에서 해진할 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위의 점과 이 위의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이 밖의 점과의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떤 관계일 때? 수직 이렇게 될 때 그때 상황이다. 왜 그런지 증명을 이제 스튜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따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증명이. 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풀었잖아. 그래서 이따가 이거 시간제 문제 풀 때 그 문제 내가 해설은 안 해줄 거고 그냥 이거 증명만 한번 같이 해보고 이거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왜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쉽시다. 지금 내 시계로 7시니까요. 쓰는 시간 포함해서 7시 15분까지 쉽시다. 이면치 필요한 사람?